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대체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바로 이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이니? 싸웠어? 엄마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턱이 부어 있었고 멱살잡이를 했는지 목에도 긁힌 상처가 보였다. M이랑 싸웠어, 나쁜 자식. 아들이 분하다는 듯 말했다. M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줄곧 붙어 다니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우다니 엄마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화를 꾹 눌러 참았다. 마침 얼마 전에 자녀 교육서에서 읽었던 대목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갈등이 일어난 원인을 아이와 함께 분석해보고 각자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하게 구별한 뒤 아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참으셨다고 하네요. 자, 억울해서 분한 아이에게 네 잘못은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것은 아마 아이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화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별일도 아닌 시비가 발단이었다. M이 싸움을 도발했다는 것이 아이의 주장이었으나 왜 그랬는지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쏙 빼놓았던 아이의 잘못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답답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면 M이 고의로 그랬던 게 아니잖아. 아이는 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딴소리를 하며 억울해했다. 나쁜 놈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는 예전의 경험을 상기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전에 M네 집에 놀러갔다가 도자기 인형을 깼을 때 M의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대해줬니? 용서해주셨잖아. 그치? 네 말대로 M이 더 나쁘다고 해도 이번에는 네가 용서해줘야 되지 않니? 아이는 잠깐 입을 다물고 있더니 잠시 후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착한 아들을 안아주면서 격려해 주었다. 친구의 잘못과 단점에 대해 너그러워질 수 있는 아이는 그만큼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아직 어린아이일지라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은 정신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아이에게는 싸움도 어울림의 방식이다.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느냐는 점이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남자아이들의 세계에는 사이좋게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주 어울린다 싶으면 금방 돌변의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을 휘두른다. 여자아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주면서 사이좋게 어울리는 방식과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학자들은 이런 차이를 오랜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여성은 열매를 채집하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언어소통 능력을 개발해온 반면 남성은 사냥과 전쟁을 통해 웬만한 것은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 수만 년 이상 굳어진 습성이 오늘까지도 무의식에 남아 남자와 여자의 행동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헌데 묘하게도 여자아이들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지속적으로 거리감을 두는데 반해 남자아이들은 미운 감정이 일시적이다. 남자아이들은 물리적인 다툼을 통해 미운 감정을 대부분 해소하므로 나이가 들면서 좋거나 싫은 감정보다 점차 필요에 의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잘 통하며 무리 속에서 도움이 될 경우 서로를 괜찮은 녀석으로 분류해 절친한 친구가 된다. 그런데 이런 사이는 다정한 대화와 친밀감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도발하고 티격태격 다투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둘도 없는 친구로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남자아이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눈을 뜬다. 수많은 싸움을 겪은 뒤에야 아이는 일방적이고 난폭한 태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싸움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 셈이다. 이런 점 때문에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관용은 아들을 크게 키우는 마음 비타민이다. 남을 용서하는 경험은 남자아이의 인격 형성에 매우 특별한 작용을 한다. 평생 동안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곧 나를 용서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아이는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 중심성 혹은 이기심을 극복하게 된다. 그 결과 더욱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사회 적응 능력과 협동 정신도 높아진다. 인내심은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관용 없이는 큰 사람이 되기 어렵다. 넓은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아이가 장차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다. 적을 만나도 금방 친구가 될 정도의 관용을 지닌 남자만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도 자기 앞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그만큼 많은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관용은 또한 일종의 경지이기도 하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은 관용은 아량일 뿐 아니라 문명의 경지이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품이다. 관용은 인간은 그 품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남자로 자라려면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어울릴 필요가 있다. 아이는 자기와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이질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원만한 성격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엄마 역시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엄마가 솔선수범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아이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험담을 하고 있지 않은지 틈틈이 돌이켜 보아야 한다. 아들을 크게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가르치기에 앞서 스스로가 관용을 베풀 줄 안다. 엄마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매듭을 수시로 푸는 지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남자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네요. 아빠하고도 겨루는 게 아들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그 아들러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책 내용에 아들러 심리학으로 키우는 육아법이 있죠. 믿는 만큼 크는 아이도 있는데 사실 뭐 믿는 만큼 큰다라는 그 믿음의 개념이나 어떤 믿음의 어떤 경계가 무엇인지 그게 또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아이들이 또 소심하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를 배우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의 싸움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부모가 짚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고 너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걔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였니? 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싸울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싸우지 마가 아니라 서로 간에 싸울 수 있어. 서로 간에 의사는 서로 안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엄마 아빠 간에도 서로 의사가 안 맞거든. 그러면 서로 의견 조율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무턱대고 뭐 화가 나면 싸울 수도 있어.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자, 싸우는 과정에서 다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부모가 상대방의
행동, 자신의 행동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크다 보면 아이들도 배우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이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엄마는 왜 아들 앞에서 불안한가? 챕터 1에 대한 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렸고요. 2. 문제는 아들이 아니다. 자, 이거는 부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들의 거울이다. 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아들의 성질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들은 왜 자기밖에 모를까? 아들을 믿지 못하는 엄마. 넘어진 아들은 달래는 방식이 다르다. 몰아세우는 아빠와 피하려는 아들 사이. 아들의 실패를 도구로 만드는 엄마. 좌절을 약으로 만드는 엄마.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엄마의 착각. 가지고 싶은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아이.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는 아들의 친구가 결코 아니다. 엄마가 시키고 싶은 것과 아들이 하고 싶은 것. 다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들의 거울이다 하고 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왜 남자아이들은 나이가 먹으면 무기력해질까요? 그거를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왜 무기력해질까요? 아무 의욕도 없고 뭔가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여자아이들보다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많은데 왜 멀쩡하게 잘 성장하던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무기력해질까요? 저는 항상 그 무기력을 저 무기력이 어디서 왔을까? 저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또 개인적인 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자 아이들의 그 무기력을 보고 있으면 엄마도 속이 터지고 아빠도 속이 터지지만 보고 있는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속이 터져요. 무기력해져요, 애들이. 그 무기력을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썼을까요? 자, 일단 엄마는 아들의 거울이다. 엄마가 아들의 거울이라는 거 많이 느끼세요? 어머, 나랑 똑같네. 정말 신기한 게 그게 유전적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들들이 엄마를 많이 닮아요. 엄마를 많이 닮더라고요, 보면. 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따로 쓰여 있어요. 엄마에 의해 제약을 받은 남성성은 두 얼굴의 아들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들은 바깥 남자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경쟁이 두려워 길을 펴지 못하면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껴주는 엄마, 아들 사랑에 쩔쩔 매는 엄마에게 분풀이를 한다. 아들을 아끼는 엄마의 순수한 마음이 남자아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여성의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나약한 패배자로 내모는 비극을 빚어낼 수 있다. 이런 아들은, 다시요, 엄마에 의해 제약을 받은 남성성은 두 얼굴의 아들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들은 바깥 남자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경쟁이 두려워 길을 펴지 못하면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껴주는 엄마에게 분풀이를 한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조금 약간 유약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는 아기 때부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조금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어쨌든 너만의 방식으로 기만 죽지 않으면 된다. 너만의 방식으로 해결해봐라 라는 식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니까
어쨌든 엄마한테 분풀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마에게도 상당히 부드럽게 대하는 편인데 이제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엄마는 아들의 거울이다. 엄마는 아들의 거울이다. 엄마는 마치 거울과 같다. 아이는 엄마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며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인도받는다. 따라서 엄마가 고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도 고난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태도를 갖게 된다. 반면 엄마가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려 들고 매사에 비관적이라면 아이 역시 고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아들, 딸 구분 없는 것 같아요. 네, 엄마의 정서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경쟁을 겁내지 않는 사내 아이만이 좌절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운다. 좌절은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쳐야 할 수많은 도전이자 시험 가운데 하나다. 물론 좌절이 잠시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좌절은 그것을 잘 딛고 일어선 아이에게 성공이라는 경험과 자랑스러운 성취감을 선물로 준다. 남자들끼리의 경쟁은 누가 자신의 뿌리를 현실이라는 차가운 땅 속으로 더욱 단단하게 내리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그런 싸움은 때로 인정사정 없이 잔인해서 아이의 감정에 굳은 살을 박이게 한다. 남자들이 예민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에 어리숙한 데에는 그만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셈이다. 감성적인 성격으로는 그런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버티기 어렵다. 역경은 인생을 배우기 위한 학교와 같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이는 역경을 만나 단련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실패를 담담히 대면하는 법을 배운다. 역경 속에서 실패를 받아들이고 답을 찾아 나갈 줄 알게 되는 것 역시 역경이 주는 선물이다. 아직 어린 철부지 사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좌절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이다. 엄마는 아이가 좌절의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좌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좌절을 대하는 엄마와 아이의 태도다. 엄마로부터 좌절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운 남자아이는 용기를 잃지 않은 채 좌절을 겪으면서 더욱 지혜롭고 대범한 남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법.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매우 잔혹하다. 조련하는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코끼리를 튼튼한 말뚝에 묶어놓는다. 코끼리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목에 상처가 나서 삐투성이가 될 때까지 탈출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코끼리는 마침내 포기한다. 어떻게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체념해버리는 것이다. 크게 자란 코끼리는 주인이 끈을 만만한 나무에 슬쩍 걸쳐 놓더라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다. 아이도 코끼리와 비슷할 수 있다. 엄마는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아이의 목에 코끼리의 밧줄을 걸어놓기도 한다. 이런 패턴이 일상화될 경우 아이는 부정적으로 길들여진다. 예를 들면 신이 나서 노래하는 아이에게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말하는 엄마. 처음으로 90점이 넘은 시험지를 받고 달려온 아이에게 100점 몇 명이야? 하고 물어보는 엄마. 아이가 집안일을 도우려는데 저리가 2번 일하게 만들지 말고 반응하는 엄마의 행동이 그렇다. 이런 일들을 겪은 아이는 차츰 내가 뭘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라고 느끼게 된다. 자신은 엄마를 실망시키기만 하는 존재이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잃어간다. 아이는 집안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를 잘 키우는데 가정 환경, 즉 집안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다. 아들의 방식을 인정하라. 아들을 홍콩 과학기술대학에 보낸 엄마가 겪었던 일이다. 홍콩 과기대는 하버드 대학교나 옥스퍼드 대학교와 호각을 다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는 아들의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책이나 물건이 어지럽고 복잡하게 쌓여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그렇다고 아들이 정리를 전혀 안 해놓은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마음에서 반나절이란 시간을 투자해 아들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게다가 정리해 놓은 모든 것들이 며칠 만에 원위치로 돌아갔다. 엄마는 아들을 혼내줄까 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다. 사낭을 지나니까 물건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한 것이었다. 정신 사나울 정도로 복잡한데도 아들에게는 그런 방식이 편한 모양이었다. 엄마는 야단을 치고 정리 방식을 가르쳐 줄까 했지만 그냥 둬보기로 했다. 아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엄마 눈에는 정신 사나운 공부방에서 아들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공부를 했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홍콩 과기대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엄마는 아들의 대학 기숙사 행사에 초청을 받아 다른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나서야 수제 아이들에게는 각자가 고집하는 특유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성이 두드러진 남자아이는 남들과 다른 방법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얻는다. 자신감이 있는 남자아이는 실력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끌어가며 주변 환경을 적절히 통제할 줄 안다. 그런 부분을 슬며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들의 이상한 고집이다. 다소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들만의 방식이며 개성이다. 개성을 잘 다독여주면 창의성으로 발전한다. 아이의 개성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은 엄마가 그것을 믿고 존중해주는 만큼 실현된다. 엄마가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는 깜짝 놀랄 만한 성취로 그에 화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엄마가 아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들을 새끼 코끼리처럼 밧줄로 묶어놓으려 하며 그 결과 많은 아이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결국 따지고 보면 세상 아이들의 창의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엄마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다. 아들에게는 엄마의 믿음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실험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생후 6개월만 되어도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 무렵에 여자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내어 엄마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남자아이는 천성적으로 부모에게서 일찍 독립하여 자기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다. 아이와 함께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제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죠. 라며 아이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엄마를 본 적이 있다. 바람직한 습관이다. 엄마는 아이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한 것이며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자신에게도 자신만의 입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도 자아를 형성하고 자립심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 가정은 아이의 관심과 흥미, 나아가 도덕과 습관이 형성되는 요람이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스승으로서 아이의 개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걸핏하면 혼을 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아이는 그 학습된 무기력을 평생에 걸쳐 안고 살아가는 코끼리가 될 수도 있다. 아이의 건강한 자아는 엄마 혼자 노력한다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이해 및 존중 같은 오랜 시간 동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엄마가 아이의 독자적인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로움을 표현할 기회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때 아이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아들은 엄마의 믿음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때 자기가 지닌 최고의 잠재력을 표현한다. 많은 엄마들이 아들의 고집과 반항을 우려하며 코끼리처럼 묶어놓으려만 한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달리 남자아이는 엄마의 존중을 받으면 더욱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협조적인 남자로 자란다. 창의성은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덤이다. 아들의 성질머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많은 엄마들이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고 엄마 혼자서 외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다. 물론 아이의 대답이 없는 것은 그럴 틈을 주지 않고 엄마가 내내 밀어붙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딸에 비해 산만한 아들은 관심사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뀐다.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무엇 하나 진득하게 해내지 못한다. 달아오르기도 빨리 달아오르고 식기도 빨리 식는 바람에 무언가를 이뤄내고 성취감을 맛볼 여유를 얻지 못한다. 남자아이의 조급한 심리는 생각이 짧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남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며 시도 때도 없이 바쁘고 어떤 일도 제대로 끝내는 법이 없고 시간이 좀 걸린다 싶으면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성장기 남자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환경에 따라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남자아이는 혼란과 광란의 시기를 겪어가며 자신의 정체성과 태어난 사명을 서서히 찾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의 성질머리는 성장기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남자아이 특유의 성장통이다. 그런데 일부 엘리트 엄마의 경우 아들의 성장기 특성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 뜯어고치려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자신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만 반복하는 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녀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온 엘리트 여성이다. 그러나 딱 하나 가장 소중한 아들이 그녀의 삶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이니 미칠 지경인 것이다. 아들은 그녀의 자존심에 끝없이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창피하게 만든다. 그럴 때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에게 퍼붓는다. 이 바보야, 내가 왜 너 같은 녀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아왔을 때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튀어나간다. 누굴 닮아서 그렇게 한심하니? 아들은 딸에 비해 둔해서 마음의 상처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그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 아이가 받은 모멸감은 그대로 남아 쌓여서 아이의 마음속에 곪고 마음을 닫는 아들은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들을 잘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에 다가서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은근히 동기를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육 방식이었다. 이런 엄마들은 사내 아이란 원래 강렬한 흥미를 느끼는 일이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아이에게 흥미 위주의 목표를 제시한 뒤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지켜보고 칭찬해주는 방법으로 동기를 이끌어냈다. 많은 엄마들이 남자아이의 특성이 여자아이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해 안달복달 아이를 몰아세워 성질머리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아이의 못된 성질머리 가운데 일부는 엄마의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스스로 노력을 끌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끈기는 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엄마에게 더욱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다.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덧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돌을 닦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실감하게 된다. 아들을 이해하는 엄마는 아이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예컨대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도록 하고 아들 방에는 컴퓨터를 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보통 하기 전에 막히죠. 어쨌든
남자아이의 경우 여자아이에 비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매우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훈련은 엄마가 아이의 집중력을 위한 환경을 꼼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엄마들은 훈계를 할 때에도 알았다는 아들의 대답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성질머리를 고치기 위한 엄마의 대응은 당사자인 아들에게 처벌이 아닌 가르침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의 자기 통제 능력이 관건이다. 컨트롤이 되지 않는 엄마의 감정은 아들에게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유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 제가 계속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들에게 단호해져야만 하는 이유 등등 많이 보입니다. 남자아이는 왜 가난하게 키워야 하는가? 남자아이들을 가난하게 키워야 하나 봐요? 아들에게 실패는 흔한 일이다. 좌절을 경험하게 하라. 엄마가 대신 책임지지 마라. 핑계만 찾는 습관 없애기. 매너 있는 남자로 크길 바란다면 존중하는 아이가 존중받는다. 등등 있고요. 또 때로는 게으른 엄마가 위대하다. 부모의 모습이 아들의 미래다. 분노 조절력은 어릴 때부터 길러주어야 한다. 집안일을 거두는 남자아이는 다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요거는 읽고 조금 엄마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시는 어머니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엄마 자신을 존중하고 엄마가 엄마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없고 자신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불행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감정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력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내 몸에서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나의 자식들은 더더구나 나의 감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지요. 징징거리는 엄마가 키운 아이는 커서도 징징거리더라고요. 예, 불평불만이 많은 엄마가 키운 아이는 커서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웃음이 많은 엄마가 키운 아이는 웃음이 많고요. 네, 강하고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을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는 엄마가 키운 아들은 나중에 커서도 작은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 학습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학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시켜봐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마음의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학습의 성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학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학습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듬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또 항상 예외는 있죠. 공부만 잘하고 정말 인성이 바닥인 아이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인성이 바닥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악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인성이 좋은 아이들을 우선으로 사랑해 줍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아이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 함께 같이 읽고 생각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안녕.